가장 큰 도움이요? 결국에는 그때 저한테 처음 코인을 소개해줬던 친구 영향이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왜냐면 그 친구 역시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코인 가격이 막 급등할 거니까 이때 이것만 노리고 투자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고, 저 스스로도 투자를 할 때 그런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은 결국 다 실패한다 이런 것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해답은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하면은 돈은 이제 신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살면서 돈이란 거는 정말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고 등지고 살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이제 뭐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뭐 신도 이제 뭐 저희 마음속에 항상 있고 뭐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체는 없지만 뭐 그런 내용으로 좀 비유할 수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돈에 대해서 좀 등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우의 심포도라고 하죠. 뭐 내가 지금 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 애초에 돈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을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꼭 우리가 돈이라는 거를 큰 돈을 벌고 뭐 일확천금을 얻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항상 재테크 책에도 썼지만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노후 대비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역설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유일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 30살부터 60세 딱 평균 놓고 보면은 이때 벌었던 돈으로 내 60세 이후에 노후를 챙겨야 되거든요. 60세 이후의 노후를 뭐 우리 자식들이 챙겨준다? 국가가 챙겨준다? 이런 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젊었을 때 내가 지금의 나를, 미래의 나를 챙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젊었을 때 벌었던 돈을 어떻게 하면은 좀 균등하게 안정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접하면서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소비 패턴이 막 바뀌고 이런 건 없는데,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막 소비를 할 때 막 걱정하면서 소비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살에서 60세까지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30년인데 신입사원일 때 1년차 때 우리가 똑같이 100만 원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100만 원 모은 게 30년이 지나면은 10배 이상이 늘어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100만 원을 그냥 은행에다가 모셔두는 게 아니라 복리로 계속해서 투자하면은 굴러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년차 때 모았던 100만 원이 30년 뒤에 1000만 원 되고, 1년차 때 1000만 원 모았던 게 1억이 되면은 이때 1, 2년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 동기들과 나의 어떤 재산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크게 말하면은 소위 말하는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눈도 굴리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복리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어릴 때 돈을 모아놔야 이게 점점 돈이 불려나가서 커질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죠. 제가 항상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재테크에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어디에다 투자할까요? 뭐부터 저축할까요? 어디가 좀 더 수익률이 높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어디에 저축하고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 지출 통제부터 먼저 시작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똑같이 100만 원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고 하면은 365만 원을 매월 적금을 해야 이자로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뭐 365만 원 적금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뭐 월급을 그만큼 받아도 다 저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투자로 10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률을 내는 방법. 근데 10% 수익률 내는 게 뭐 물리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확답을 못 합니다. 그럼 나머지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월 83,000원씩 지출을 통제하는 거. 월 83,000원이면은 1년이면은 딱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하고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지출을 통제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재테크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지출을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우리 뭐 커피를 한 잔 마신다 하더라도 요새 직장인들 분들 중에 커피 안 마시는 분들 없잖아요. 커피 한 잔에 뭐 브랜드 커피는 뭐 4,500원 내지는 5,000원까지 가는데,
요새는 또 저가형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가형 커피가 나와서 뭐 1,500원짜리, 뭐 심지어 1,000원짜리도 팔아요. 그러면은 브랜드 커피 먹던 거를 저가형 커피로만 바꾼다 하더라도 월 한 3,000원? 그러니까 하루에 3,000원, 4,000원을 아낄 수가 있는 건데, 뭐 3,000원을 아낀다 치면은 20일 영업일 기준으로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고 한 달에 6만 원인데 1년이면은 이제 72만 원이 되죠. 72만 원 모은 게 뭐 30년 일한다 치면은 뭐 1,000만 원이 되고, 여기 또 복리로 굴러가면 돈이 점점 커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출을 통제하는 게 가장 재테크의 시작이고, 그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게 지금 내가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거를 좀 바꿔라.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짠테크라는 용어 있잖아요. 제가 좀 이제 짠테크라는 용어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짠테크라고 하면은 당장 뭐 이제 모든 소비에 대해서 아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생을 다 짜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언어가 관념을 또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짠테크 대신에는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 어떤가라는 말로 좀 저는 대체를 해서 표현하고 싶고, 그 합리적인 소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게 이 습관적인 소비. 습관적인 소비부터 한번 고쳐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마시는 거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 그리고 뭐 택시를 밥 먹듯이 타시는 거, 이런 것들부터 좀 지출을 통제하면서 재테크를 시작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투자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를 할 때 시드머니를 모아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요 말은 정말 폐기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말들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한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시드머니를 모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수익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10% 수익률 내면은 10만 원이죠. 근데 1,000만 원으로 10% 수익률 내면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들였던 노고와 또 수고는 똑같은데, 단지 시드머니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10배의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만 보면은 시드머니 모아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반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잃었다면 어떨까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다라고 하면은 버는 것도 10배였지만 잃는 것도 10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시드머니를 딱 모아서 바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바로 플러스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현실은 바로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그럼 과연 뭐 예를 들어 시드머니 1억을 모았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됐다. 1,000만 원 잃었다는 어떤 그 심정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심리학 용어 중에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느끼는 효용보다 똑같이 100만 원 잃었을 때 느끼는 어떤 손실에 대한 효용 감소가 더 크다라는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버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면 좀 무뎌지는데, 잃는 게 반복되면은 그 아픔이 더 크죠. 이런 것처럼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기반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재테크를 처음 하는데 시드머니 모아가지고 한 방에 투자한다? 절대 지양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분들을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투자할 수 있겠죠. 매월 월급 받는 거에서 10만 원 내지는 뭐 50만 원, 내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개의치 않고 일정하게 투자하겠다, 이런 적립식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좀 시작하시길 권고드립니다.